네, 안녕하세요. 목주공학초 교사 조미나입니다. 네, 저는 제가 설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영식 교감선생님의 강의 들으셨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잘 구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저에 대해 소개하자면요. 사진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차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6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디지털 슈퍼만 배작전님과 마음에 스미는 그림책 한 문장이라는 책을 분점을 했고요. SDS 티처스에 먼저 제가 들어와서 수업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25분 정도 내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어떤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 영역으로 지속가능한 세계 시민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 SDGs를 얻고 튀어야 할까? 왜 가르쳐야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사실은 초등교사라서 전 과목을 가르치지만 가장 좋아하는 교과는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 교과 수업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영어 교과를 가르치면서 답답함이 있었어요. 영어는 좀 언어 기능과 언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더 넓은 세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고 싶은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이 세계에 대한 눈을 가지고 넓은 시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SDGs를 가지고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29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SDGs를 왜 가르치고 왜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봤는데요. 총론에도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추구하는 인간상에 보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에도 세계 시민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역량에도 보면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의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SDGs, 세계 시민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근거로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제가 내년에 2025학년도에 3학년 담임을 맡기로 이미 나왔거든요. 저희 업무부장 1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3학년 친구들인데 제가 실제 운영할 교육과정을 짜보자 하고 이제 고민을 시작했는데 3학년 친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환경을 해볼까? 이걸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철학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비록 3학년이라는 아이들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이 아이들한테 본격적인 어떤 활동들도 좋지만 먼저 나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할지 가치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교육과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려고 해요. 나만 괜찮은 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저희 집은 따뜻한 집도 있고요. 먹는 거 부족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나만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다. 그리고 한 명의 실천은 작을 수 있지만 모두의 실천은 크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철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29차시에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의 학교별 시간 활동이에요. 왜냐면 아직 제가 미리 이걸 과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작년 9월에 올려서 인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짰는데, 활동으로 운영을 할 거지만 내용은 과목에 준해서 짰어요. 그래서 유영식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 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까지 전체 다 짰고요. 그래서 3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에 대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배워보는 내용으로 짰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세계는 이렇게 넓고 다양하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나와 세계의 상호 연결성이라는
영역을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영역은 세계시민의 실천적 역할이라고 해서 SDGs를 배우고 세계가 넓다는 것을 느끼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을 제가 29차 시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제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편제를 앞에다 담았어요. 저는 가장 관련도가 높은 교과는 사회과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과로 잡았고요. 그래서 사회 교과 속 활동으로 29차 시를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유영식 교감쌤이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는 29차 시를 그대로 증을 하면 그 증감 범위를 넘어서요. 국어과는 29차시를 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사회과를 9차시를 줄이고 29차시를 증을 해서 122시간이 편성되도록 구성을 해서 증감 범위 안에서 제가 편제를 했고요. 감축하는 과목은 국어, 사회, 과학, 상체에서 시수를 감축을 했는데 다른데 제가 원하는 교과에서 다 감축을 해도 되잖아요. 예체능만 빼면. 그런데 좀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학교 자율 시간에서 가르칠 방향성에 맞는 교과에서 시수를 감축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 교과에서 제가 좀 더 확장돼서 교과 연계형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과목에서 시수를 감축을 했고요. 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8시간, 사회에서 9시간, 그리고 사회 아래에 지속가능한 세계 시민이라는 활동을 넣어서 29시간 넣었고요. 과학에서 4시간, 상체에서 8시간을 감축해서 총 29차시를 다음과 같은 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역부터 보여드릴 텐데 저도 PPT 만들 때 굉장히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내용을 설명드리려니까 글자를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많이 담았지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한 거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영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먼저 이제 영역을 내용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넣고 범주에 3개의 범주, 지식적 이해, 과정적 이해, 가치적 태도의 범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위에 핵심 아이디어 부분은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서술형 문장으로 넣었고요. 지식적 이해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영역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 SDGs의 목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SDGs를 통해서 살기 좋은 환경과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적 이해를 넣었고요. 그 지식적 이해를 목표를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가정적 기능을 넣었고 가치적 태도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굉장히 넣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 체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유영식 교감쌤이 내용 체계를 짜고 성취 기준을 짜고 교수학습을 짜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에 카페테리아에서 8쪽으로 제 한글 파일 올려놨는데 그걸 짤 때 앞에서부터 짜면서 들어갔는데 또 뒤에 활동을 짜면서 실제 이 활동 수업 내용이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과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계속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내용 체계를 한 다음에 이 내용 체계가 성취 기준에 모두 담겨져 있는지 분석해달라.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좋다라는 답을 챗 GPT가 줄 때까지 저의 내용 체계와 성취 수준과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교수평기가 일체화될 수 있게 설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 체계를 가지고 성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적 이해 범주에서 과정적 기능 범주에서 조합해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고요. 지식적 이해와 가치적 태도의 내용 체계를 조합해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너무 많이 만들면 그 성취 기준이 족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교수학습 활동에 실제로 구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2개, 3개 정도 했는데 이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 영역에서는 2개의 성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체계와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을 했는데요. 활동은 사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엄청 새로운 활동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주안을 두었던 내용은 이 내용이 학생들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고 이거를 나의 표현으로 나의 것으로 표현하게 하는 걸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SDGs 아까 이 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학교별로 만들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걸 오늘 들었지만, 저는 SDGs라는 17개의 목표를 학생들이 의미있게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해서 해시태그를 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목표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와닿는 키워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서술하게 하는 활동을 넣고, 또 이것을 배지로 만들어보는 이런 활동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디지털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목표를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지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수노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노래를 만들고, 또 이걸 나중에 29차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을 했고요. 또 학생들이 다양하게 공부해야 재밌잖아요. 초등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같은 내용을 안점만 있으면 너무 수업할 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서 보드게임도 SDGs로 나와 있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게임을 하고 이 보드게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 SDGs 목표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솔루션 칩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보드게임을 하게 하고 나서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목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실현할 솔루션을 게임으로 해봤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목표를 실천하고 싶은지, 어떤 방법, 어떤 솔루션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SDGs 목표에 익숙해지면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7차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평가와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와서 지속가능 달성 목표 노래 만들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한 노동 노력 요약 3단계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까지 연계를 지었어요. 어떠세요? 제가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활동, 평가로 연계가 지었는데 일관성 있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최대한 일관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유영식 교감 선생님에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와 세계의 상호 연결성이라는 영역을 설정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통합교과에 보면 세계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학년의 세계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장시켜서 이 영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제가 구성한 이 지속가능한 세계시민이 선행학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6학년에 나오는 선행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세계교과서를 확장하고 3학년 사회교과서의 다문화적인 내용을 더 넓혀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영역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핵심 아이디어 구성하고 그거에 따른 지식점 이해, 과정점 기능, 가치점 태도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구성하는데 단어 하나가 사실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뒤에서도 드릴 팁이긴 하지만 이거를 할 때 제가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저희 사회과 교육과정 보면 쭉 초중등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거기 보면 중등 선택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 선택 과목에 보면 동일한 과목은 아니지만 중등에서 이런 다문화적인 요소를 수업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내용체계의 팁들을 가지고 오시면 내용체계를 구성하실 때 훨씬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와 세계의 상호 연결성 영역에서 내용체계를 이렇게 만들고 그 내용체계를 2개의 성취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식점 이해와 과정점 기능을 가지고 와서 2개의 영역을 포괄하는 성취 기준을 만들었고요. 과정점 기능과 가치점 태도의 성취 내용체계를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포괄하는 성취 기준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또 교수학습을 구성을 했는데요. 12차 시로 이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내용에서는 교과의 사회과 내용을 좀 확장하면서도 제가 더 가르치고 싶은 거를 더 가르쳤는데, 이제 교과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재밌어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음식이었어요. 음식 이야기. 저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좀 음식을 나누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세계 음식 지도라는 것들을 들어가 보고, 또 제가 그림책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 음식 한 입에 털어넣기라는 그림책과 연계를 지은 다음에 이제
이제 개인화를 해야죠. 나는 어떤 음식을 보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꾸 나의 이야기로 학생들의 삶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오려고 했고요.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통음식 조립하기라는 도구가 티처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연계를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 교수학습 29차시를 짜려고 하니까 저는 교과서를 재구성했지 제가 아예 통으로 29차시를 다 짜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림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분야를 가지고 수업을 끌어오시면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소재로 가지고 와서 이 SDGs를 활동으로 펼쳤고요. 또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화장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그림책과 연계에 지어서 활동을 가지고 오고 또 동물 가지고 국기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을 풀어내는 내용으로 교사학습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문화권에 대한 내용들로 6.7차시를 구성을 하고 만들기로 연결을 짓고 또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영화도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보면 4가지 원소가 나와요. 그 4가지 원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것을 역할극으로 표현하게 하는 활동을 구성을 했고요. 11, 12차시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공존하는 관점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그걸 글쓰기와 몇 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구성한 다음에 평가는 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다양한 세계와 나와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했는지를 설득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한글 파일을 보면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역별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영역은요, 세계 시민의 실천적 역할이라는 영역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SDG가 뭔지 알겠어? 세계가 이렇게 넓고 다양하구나? 그럼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지식점 이해, 과정점 기능, 가치점 태도는 이와 같은 범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성취 기준을 3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점 이해와 가정점 기능을 엮어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식점 이해와 가치점 태도를 연결해서 만들었고, 마지막은 가정점 기능과 가치점 태도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성취 기준을 얘만 3개를 넣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내용 체계를 담기 위해 이 영역에서는 3개의 성취 기준이 필요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만드신 내용 체계를 보시고 그 내용 체계를 다 담을 수 있는 성취 기준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그 내용 체계에 맞춰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학습 활동은요, 이제 세계 시민적인 내용을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6학년의 내용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일상과 지구 반대편의 일상에 대해서 비교해보기 위해서 내가 라면을 먹을 때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나는 라면을 먹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친구는 이런 일상을 살고 있다라는 화두를 학생들에게 던져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고요. 또 이 영역, 세계 시민의 실천적 역할에서는 좀 더 아이들이 도전하고 움직이고 실제적인 활동으로 연결되려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차시에서도 다시 돌아가 보면 편견이라는 걸 배웠으면 내가 이 편견을 지워나가겠다라는 뜻으로 그 티처볼에 보면 편견 지우개가 있거든요. 내가 쓴 편견을 쓰고 그걸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활동 같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이 3영역에서는 많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3, 4차시에서도 이 인권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인권이라는 직접적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이웃이라는 세계 시민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하되 이 마음가짐을 갖고 실제로 freerice.com에 가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싸라는 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기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 가지고도 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실천적인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역과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7, 8차 시에는 조금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요. 다른 사람을 돕는 물체를 기획하는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물질과 물체에 대해서 과학 시간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넘어서서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와카워터 만들기라는 걸 해보려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이 맺혀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이런 활동으로 연계를 지어서 계속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려고 했고요. 10차 시에서는 이제 진로와 연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나는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직업을 갖는다면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고, 그걸 이제 스티커, 나의 명함을 실제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활동에 다가가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 라는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위대한 비범한 누군가가 있기보다는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전체 29차 시 중에 마지막 28, 29차 시는요, 이 모든 활동을 종합해서 축제를 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학습 발표회랑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가지고 노래도 불러보고 입체 선언문도 만들어보고 활동 소감을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세계 시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지금 1차 시부터 29차 시의 교수학습 내용을 연계를 했습니다. 평가는 이 축제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까지 연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평가가 쭉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대구성 정도였다면 이제 제가 진짜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봤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교사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림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구성을 했고, 또 저는 활동 중심 수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과 연계해서 29차 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활동들은 티처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고, 아까 소개해주신 그 SDG 채널에 가보면 이런 활동들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내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지 할지를 고민했고, 그거에 걸맞은 활동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과 연계해서 29차 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꿀팁을 드린다면, 제가 다시 학교 자율 시간을 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책을 사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유영식 교감님 책이, 제가 사실은 다른 신호교육청 유영식 교감님 계셨어야 됐는데 가셔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제가 다양한 장학 자료를 거의 다 검토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제작하면서 느낀 것이 그 시간에 책을 한 번 더 읽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영식 교감님 정말 제가 오늘 사인도 받았어요. 책 가지고 와서 이 책을 중심으로 만드셔라. 그게 가장 쉬운 쇼컷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관련도가 높은 교육과정으로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저는 사회과를 뼈대로 잡았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과정을 원래는 초등만 보잖아요. 초등교사니까. 그런데 초등뿐만이 아니라 그 책 한 권을 저는 스프링 제본을 했어요. 보기 좋게 하려고. 그래서 스프링 제본을 해서 초등, 중등, 고등 선택 과목까지 그 책 한 권을 넘겨보면서 중등에서는 내용 체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성취 기준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연결이 되네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과목 교육과정까지 참고를 하셔라. 그렇지만 선행학습이 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는데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내 아이디어가 20차시까지 나왔는데 9차시가 부족하다 하면 그때 교육청 발간자를 전국적으로 17개의 시군이 다
거의 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대로 아이디어를 확장하시면 되겠다라고 꿀팁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채팅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